안녕하세요, 피규어입니다. 이번에 만들어볼 피규어는 마기라스입니다. 댓글로 다른 600적 포켓몬도 만들어 달라고 하셔서 오늘은 마기라스를 만들어 볼 겁니다. 먼저 만들기에 앞서 마기라스의 기본 정보를 찾아봐야 합니다. 마기라스는 외형과 같이 고질라를 모티브로 한 포켓몬이며 키는 2m, 몸무게가 200kg. 키가 2m? 잘못 본 거 아닌가 싶었지만 진짜로 2m입니다. 키가 2m면 하승식님이 정수리를 볼 수 있겠군요. 더 어이없는 건 얘가 난동을 부리면 산이 무너지고 강이 메어진답니다. 그니까 북극곰이 점프하고 뒹굴면 산이 무너지고 강이 메어지는 겁니다. 포켓몬 세계관은 아직도 이해하기 어렵네요. 크기에 대한 의문은 미뤄두고 이번에 만들 마기라스의 크기나 정해봅시다. 저번에 5분의 1 크기의 가디안을 만들었으니 통일성을 주고 싶어 이번 마기라스도 5분의 1 스케일로 만들겠습니다. 크기는 40cm 정도 되겠네요. 이렇게 자료조사와 크기까지 정해졌다면 실제로 만들 크기의 도안을 그려줍니다. 다만 마기라스를 보다 쉽게 만들기 위해 상체와 하체를 분리해서 만들 수 있도록 설계해서 그려줍시다. 한쪽에 그리는 빨간 선은 뼈대가 들어갈 범위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도안을 원하는 자세와 정면, 측면, 모습 각 하나씩 그려주면 됩니다. 다 그렸다면 뼈대를 만들어줘야죠. 이번 뼈대는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만들어 볼 겁니다. 저번까진 철사로 만들었지만 이번에는 우드락을 이용해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도안에 그려둔 빨간 선에 우드락을 맞춰서 잘라줍니다. 이걸 위해서 도안에 빨간 선과 길이를 재둔 겁니다. 우드락을 다 잘랐다면 우드락 본드를 이용해 붙여줍니다. 그러면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 빈 공간을 채우긴 힘드니 마스킹 테이프로 겉을 감싸줍니다. 최대한 튼튼하게 붙여줍니다. 다 붙여주었습니다. 다만 이 상태로는 점토가 잘 안 붙기에 철사로 또 한번 감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몸통 뼈대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도안을 보며 지점토를 붙여주면 됩니다. 역시 자료조사하면서 느꼈지만 몸통이 엄청 두꺼우니 점토도 엄청 들어갑니다. 40cm 크기로 만든 게 다행이라고 느껴집니다. 이제 몸통이 두꺼워 2일에서 3일 정도는 말려줘야 합니다. 그때까지 계속 쉴 수는 없으니 다리를 만들어줍니다. 다리도 같은 방법으로 도안과 우드락으로 뼈대를 만들어줍니다. 다만 다리 같은 경우에는 마기라스의 엄청난 무게를 버텨야 하기에 속이 비어있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쓸 녀석이 이 시바툴입니다. 시바툴은 주제와 경화제를 섞어서 사용하는데 경화까지 24시간이면 충분하고 단단하기까지 합니다. 중요한 건 하루면 무조건 경화된다는 겁니다. 지점토는 크면 4일은 말려야 하는데 말입니다. 어쨌든 이걸로 빈속을 채워줍시다. 자, 다음날입니다. 아직 머리가 덜 말랐지만 지금 마기라스의 양쪽 뿔과 혓바닥을 만들어줍니다. 철사를 머리에 박아 양쪽 뿔이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준 뒤 점토를 붙여줍니다. 혓바닥은 그냥 혓바닥처럼 만들어주면 됩니다. 추가로 다리까지 만들어준 뒤 하루 말려줍니다. 자, 이제 안쪽은 모르겠지만 겉에는 확실히 말랐습니다. 가장 힘든 시간입니다. 면이 이뻐질 때까지 갈아주고 또 갈아주면 됩니다. 항상 사포질을 할 때에는 마스크를 끼고 해줍시다. 마스크를 껴도 폐가 나빠지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로 가루가 많이 납니다. 사포질이 끝나도 깔끔한 면이 안 나올 겁니다. 마치 달 표면처럼 크레이터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이걸 다시 지점토로 메꿔줍니다. 메꿔주고 남은 시간에는 마기라스의 다리에 있는 갑옷처럼 생긴 걸 만들어 줍시다. 만들어 두었던 다리 위에 점토를 붙여서 만들어 줍니다. 지점토는 조형이 쉽지가 않습니다. 반면에 잘 깎이고 잘 갈립니다.
그러므로 조형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모양이 잡히면 말려주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자, 반질반질하게 몸통과 머리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기라스의 번데기 같은 부분과 옆구리의 뾰족한 뿔들을 표시해줍니다. 표시를 해주었다면 물을 뿌리고 랩을 붙여줍니다. 이번엔 새로운 시도를 해볼 겁니다. 지점토가 랩에는 안 붙고 잘 떨어진 걸 이용해 머리와 몸통을 뺐다 꼈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볼 겁니다. 이제 랩을 씌운 몸통 위에 머리를 올리고 지점토로 표시해둔 모양으로 붙여줍니다. 다만 붙일 때에는 머리와 접합되는 부분이 안 떨어지게 신경쓰며 붙여주고 말려줍니다. 말릴 때에는 잘 되었나 궁금하다고 건들면 안됩니다. 잘 되었기를 간절히 바라며 확실히 마를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마를 때까지는 다리 사포질을 해주면 됩니다. 한 이틀 정도 지났을 겁니다. 랩이 사라졌죠? 중간에 궁금해서 한번 분리해봤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참을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의도대로 잘 나와준 것 같네요. 실력이 늘기는 하나 봅니다. 분리한 김에 안쪽에 랩 모양으로 자국들이 생겨 있습니다. 지점토로 메꿔주고 말려줍시다. 마를 때 동안 우린 할 게 있습니다. 이제 몸통에 번데기 모양을 파주는 겁니다. 확실히 안쪽은 제대로 안 말라 있네요. 이것도 나중에 갈아주면 되니 대충 파줍니다. 다 깎았다면 다리를 붙여줍니다. 아래에 물건을 넣어 몸통을 띄워주고 양쪽 다리를 순접을 이용해 임시로 붙여줍니다. 튼튼해야 하므로 빈틈은 시바툴을 이용해 채워줍시다. 이 상태 그대로 하루 경화시켜주면 됩니다. 다음 날입니다. 단단히 굳었네요. 이제 지점토로 겉을 덮어줍니다. 추가로 마기라스의 배 부분이 홀쭉해진 것 같아 지점토를 붙여 뚱뚱하게 만들어준 뒤 꼬리를 만들어줍니다. 꼬리도 철사를 이용해 만들어주면 됩니다. 다음날 날것의 머리 부위를 미친듯이 사포질을 하고 검은색 구멍을 조각도를 이용해 파줍니다. 이것도 나중에 갈아주면 되니 구멍 모양만 내줍니다. 아무래도 지점토는 수분이 날아가며 마르는 거기에 수축작용이 생겨 이런 식으로 갈라지게 되나 봅니다. 물론 지점토로 메꿔주면 됩니다. 추가로 뿔 모양의 종이 도안을 만들어준 뒤 지점토를 얇게 펴 뿔을 12개 찍어내고 말려줍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지점토는 수축 어쩌고를 하기에 한쪽으로만 말리면 그 방향으로 말릴 수 있어 시간마다 뒤집어주고 눌러줘야 합니다. 다음 날입니다. 뿔은 마르려면 이틀은 더 있어야 하므로 몸통과 머리 부위를 더 갈아줍니다. 추가로 팔도 만들어줍니다. 뿔을 다 갈아주었습니다. 이제 이걸 순접을 이용해 몸통에 하나씩 붙여줍니다. 붙이면서 정렬이 제대로 되었는지 비대칭은 아닌지 확인해주며 붙여줍니다. 다 붙였다면 사이에 지점토를 밀어넣어 이음새를 이쁘게 다듬어준 뒤 말려줍니다. 마르며 갈라진 부분들은 붓과 물에 녹인 지점토를 이용해 메꿔줍니다. 사포질이 전부 끝난 모습입니다. 예상대로 만들어진다는 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 팔을 달아주고 다리를 붙였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추가로 이빨과 손톱을 만들어준 뒤 말려주고 오겠습니다. 마무리로 500방 사포로 전체적으로 한번 갈아줍니다. 사포질까지 다 한 모습입니다. 이제 스펀지에 물을 적셔 한번 닦아주고 서페이서를 뿌려주고 오겠습니다. 서페이서를 다 뿌리고 추가로 배 부분과 입부분을 칠했습니다. 다만 서페이서를 뿌리니 울퉁불퉁한 면들이 눈에 계속 밟힙니다. 사포질을 해줍니다. 중간에 퍼티도 발라 면을 깔끔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시 서페이서를 뿌려주고 800방 사포로 면을 매끄럽게 갈아줍니다. 매끄럽게 다 갈은 모습입니다. 이렇게 전시하는 게 더 이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 만들면서 느낀 건데 저는 확실히 600쪽 중에선 마기라스가 가장 디자인이 이쁜 것 같습니다. 어릴 때 왜 에버라스를 잡으려고 3시간 동안 노가다를 한지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에어브러쉬로 면적이 좁으니까 배 부분을 칠해줍니다.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고 피부를 칠해줍시다. 몸통은 면적이 너무 크기에 라카로 뿌려줍니다. 다만 라카로 뿌릴 땐 조절이 힘드니 한 번에 뿌리는 게 아닌 여러 번 끊어주며 뿌려줍니다. 밖에서 1시간 정도 냅두었더니 다 마른 것 같네요. 이제 손톱과 발톱, 눈 구멍에 검은색을 차근차근 칠해줍니다. 오늘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손이 한 번씩 발작하듯 튀어오릅니다. 계속 튀어나가네요. 그래도 열심히 칠해줍니다. 흰색은 한 번에 못 칠하니 여러 번 나누어 칠해줍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다음부턴 아크릴 물감을 안 써야겠습니다. 붓자국이 너무 심하네요. 이제 다 칠했다면 마무리로 마감제 뿌리고 오겠습니다. 마감제를 뿌리면서 봤는데도 색상이 너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중간에 라카를 새로 사서 서페이서부터 다시 칠해봤지만 역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금을 들여 스프레이건이란 걸 사봤습니다. 스프레이건은 페인트를 에어브러쉬 마냥 분사하는 도색 장비입니다. 이거 쓰려고 콤프레셔부터 다 사버렸습니다. 당분간 배달 음식은 꿈도 못 꾸겠네요. 젯소를 물과 9대1 비율로 섞어줍니다. 얼마나 사용할지 감이 안 잡혀 일단 150ml 정도 만들어줍니다. 이제 뿌려줍니다. 시원하게 나가네요. 돈값은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칠했지만 처음이라 그런지 양 조절을 못해 흘러내리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양 조절에 주의해야겠군요. 사포로 갈아준 뒤 다시 한번 뿌려줍니다. 부분 도색을 완료하고 마스킹을 한 모습입니다. 이제 몸통 부분에 색을 조색해주면 됩니다. 흰색 페인트를 베이스로 수성 조색제를 섞어주면 되는데 색이 생각보다 너무 안 바뀝니다. 조색제를 5% 이상 넣지 말라 했는데 느낌상 10%는 넣은 느낌입니다. 어떻게든 색을 만들었다면 연습 없이 바로 뿌려줍니다. 도장이 다 말랐다면 마스킹 테이프를 떼주면 됩니다. 하나씩 조심스럽게 떼줍니다. 뗄 때마다 쾌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다 떼고 난 뒤엔 페인트를 이용해 튀어나간 부분과 이빨을 칠해주면 됩니다. 이제 하체에 상체를 얹어주고 마감제를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확실히 페인트건을 사기 잘한 것 같습니다. 색이 비슷하게 나온 것 같네요. 다만 처음이라 그런지 흘러내린 부분도 많아 아쉽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피규어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포켓몬이 아닌 다른 피규어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